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참 오늘 뭐 우려했던 대로 미국 시장 비슷하게 뭐 나스닥 하락폭과 비슷하게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오늘 뭐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도 잘 버텼는데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들 물량 출회를 받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외국인들 오늘 모처럼 좀 많이 팔았어요. 3,8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도 양시장 다 한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기관도 개인이 코스피에서 한 5,000억 가까이 순매수하고 코스닥에서도 2,00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많이 받아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75%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1,340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이 이렇게 되면 시장이 별로 좋아지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상황들이 지금 2년물하고 3개월물하고 역전 직전이에요. 10년하고 3개월이요? 아니요. 2년하고 3개월이요? 10년하고 3개월은 이미 옛날에 역전됐고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2년하고 3개월도? 2년하고 3개월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건 뭐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썼잖아. 연준 애들이. 근데 지금 아침에도 이게 10bp대로 떨어진 건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bp가 깨졌습니다. 지금 한 8bp 정도 수준으로 금리차가 좁혀졌어요. 은행에 대출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온다.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업종별로는 오른 업종은 별로 큰 특징이 없었습니다. 의료 정밀 섹터에서 ST 바이오센서, 덴티움이 2%대 상승을 했고요. 통신주 그 다음으로 올랐는데 LG우플이 2%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어주들만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건설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요.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코오론 글로벌인데 마이너스 15%. 요거는 그동안 이제 빈쌀만 방안 때문에 그 수혜주를 엮여가지고 많이 급등을 한 영향 때문에 오늘 좀 급락이 좀 컸고요. GS건설, 현대건설도 4% 정도 떨어졌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빈쌀만 수혜를 좀 입었던 종목이죠. 옛날보다 조금 더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호재가 끝나서 이제 볼 거 없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 하는데 참 많이 빠지네요. 요즘에는 이제 이걸 다 알고 있어. 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호재가 나오면 끝났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빈살만 테마주는 그냥 예상대로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현대건설 4% 빠진 거는 뭐 대형주라서 좀 큰 거긴 하지만 뭐 10% 높게 일반 좀 작은 종목들은 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좀 늦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유튜브 세상이 돼가지고 좀 빨라질 줄 알았는데 뭐 며칠 전부터 한 이틀 2-3일 전부터 빠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빠진 건 오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증권업종이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건설이랑 증권이랑 요즘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참 우려가 되는 업종인데요. 미래에셋, 메리츠, 한화, SK증권, 키움증권 다 1에서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sek터가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 SDI,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성전자 2에서 4%씩. 이 대형주들이 다 많이 좀 빠진 날이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시초가에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시초가가 마이너스 10% 가까이 시작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네, 저는 VI 그 순간부터 봤는데 10% 누가 장난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마이너스 10%에 체결이 된지는 몰랐는데 그랬네요. 어저께 뭐 하이닉스가 급락한 것도 아니라서 사실 반대 매매 영향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뭐 마이크론 때문에 빠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침에 마이크론이 많이 빠지고 이런 거가 이렇게까지 세게 반영되나? 할 정도로 마이크론 수준으로 하락하면 되지 않나? 라고 봤는데 물론 마이크론 많이 빠졌죠. 6%나 빠졌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10%로 시작하는 거 보고 조금 저도 한국이 조금 둔해야 되는데 미국보다는 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 신기했던 흐름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어저께 이제 말씀하신 대로 6.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생산 감축을 발표를 했죠. 4분기부터 메모리 20% 감산하겠다. 그리고 지출 계획도 추가로 줄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전 같으면 이제 감산하면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감산 발표한 회사 이외에는 좀 상승하는 움직임도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감산 안 하기로 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지금 소비 부진에 따른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좀 둔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년도 중반에가 반도체 저점이라고 봐요. 실질적인 거는. 그렇죠. 지금 뭐 평상시 같으면 한쪽에서 조금 부진하면 다른 쪽에서 반사수혜를 얻는 것 같은데 오늘 그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니까 3분기에 글로벌 디램 매출이 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29% 전분기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도도 아니고 전분기 대비 하락입니다. 1위인 삼성전자가 33% 하락했고요. 감소했고요. 매출이. 2위인 하이닉스가 25% 감소, 3위 마이크론이 23% 감소를 했습니다. 역사상 지금 가장 빠른 재고 증가가 나타났고 또 반대로 역사상 가장 빠른 재고 감소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실적 악화는 피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적자가 나는 기업이 나오냐, 적자 아닌 기업이 나올 거냐는 이제 갈라질 것이고, 아마 삼성전자는 적자가 안 날 것이고, 다른 업체는 삼성전자 적자 나면 큰일 나죠.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낸드에서는 날 것 같고, 네. D램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전망입니다. 일단 하이닉스는 23년도 연간 영업 적자 전망하는 데가 꽤 많아졌습니다. 이제 어디? 하이닉스? 하이닉스요. 네. 네, 저번에 제가 실적을 계속 이렇게 하향 네. 전망치 되는 거를 브리핑했을 때도 2개 정도까지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점점 뭐 흑자를 전망을 하는데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드포스 의견에 따르면 이런 재고 조정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수익성도 그에 따라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전망업체의 투자 축소 움직임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원익QNC, 유니테스트, 코리아서키트, 아비코전자, 심텍, 솔브레인 다 2~3%씩 하락을 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차가 수요 위축 우려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신차 어떻게 사, 중고차 어떻게 사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전기차도 수요 위축 우려가 조금 영향을 또 받는 것 같아요. 안 받을 수 없겠죠, 전기차라고. 저는 가격 외에는 전기차는 안 받는다고 봅니다. 가격이 비싸서. 네, 그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명확한데 그쪽으로 가는 건 맞다. 근데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대출받아서 쓰려니 좀 부담스러워서 좀 지연을 하거나 늦춰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왜냐면 가격이 뭐 1억씩 하는데 어떻게 사요? 1억이나 하나요? 전기차? 거의 1억이잖아요. 8천만 원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7천만 원, 8천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사냐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위축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무에서 유로 창출해가는 시장이니까 워낙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네. 그게 막 꺾이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크게 이렇게 내연기관차만큼 이렇게 보이진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30%를 중국에서 네. 뽑아내고 있는데 여기서 인기 모델인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 대기 기간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만 해도 한 20주 정도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었는데 10월 달에만 해도 한 4에서 8주 정도 걸리고 현재는 1주에서 한 4주 정도 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20주에서 1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여기에서 머스크가 주식을 팔으니까 오버행이 상당히 강력한 이슈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네요. 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 대기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기 물량이 줄면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그런다는데 이렇게 주식을 딱 팔았는데 대기 물량 줄는 게 나와? 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줄을 건지 계산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또 파는 거 아니야? 이유는 이제 트위터 때문에 항상 이유는 있었어요.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머스크가 아주 교묘하게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주주가 주식 팔면은 이건 좋은 소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참 주식도 잘 파는 것 같네요. 도사야. 형이야 형 진짜 큰 형이다. 따고. 네.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가격 9% 인하를 했잖아요. 그 이유도 재고가 많아서일 텐데 재고도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1분기만 해도 수요가 더 많아서 오히려 3,300대 정도 부족했습니다. 네. 근데 2분기에는 재고가 2,600대까지 올라오더니 3분기에서 10월 기준으로는 16,000대까지 중국 법인 이야기입니다. 네. 네,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점유율도 BYD에 1위를 뺏겼습니다. 3분기에.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2차전지 섹터도 요즘에 좀 많이 상승을 하다가 리튬 가격 뭐 고점 이야기도 나오고 뭐 테슬라 이렇게 주춤주춤 하니까 최근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보,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 BM이 다 1에서 5% 사이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네.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 큰일 났네 그러면. 그러네.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니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여기서 더 빠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재고 때문에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훼손된다. 성장률이 훼손된다 이러면은
2차 전지주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방어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쭉 많이 급등을 한 다음에 많이 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잘 지켜주려면 일단 뭐 광물 가격이 잘 상승을 해줘야겠죠. 최근에 니켈 가격은 또 잘 오르고 있잖아요. 올랐다가 이제 어제 폭락했죠. 11%. 네. 그래서 뭐 광물 가격이 조금 트래킹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앞단에 중요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회사라서 많이 엮여 있어요. 저는 현대차, 기아차도 엮여 있다고 보거든요. 테슬라에. 그래서 테슬라 주가 흐름들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주주가 또 팔 거면 진짜 악재예요. 이건. 그렇죠. 예. 그리고 롯데그룹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롯데그룹 주들이 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롯데케미칼 6% 하락, 롯데지주 4.4% 하락, 롯데렌탈 2.5% 하락 다 같이 많이 빠졌는데 일단 신용 등급 전망이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하향을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용 등급이 좀 조정이 됐는데 어저께 이제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이런 장기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의 등급 하향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전 사실 이것도 당장 등급 하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롯데건설한테 엄청나게 대여를 많이 해주는 걸 보고서 그리고 유상증자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등급 하향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장기 등급은 좀 부정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리포트를 쭉 보니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향후 등급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우리는 이걸 보겠다라고 발표한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에비타분의 총 차입금 입니다. 이 비율이 이제 3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겠다라는 건데, 네, 당연히 이제 총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가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하는지를 보겠다.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같은 게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업황 회복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네, 에비타라는 것은 earning before interest, tax, amortization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가, 세금, 전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체력이에요.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나서 이익을 얼마를 낼 거냐. 이게 에비타거든요. 근데 그 부채와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거기에 얼마가 되느냐. 이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롯데케미칼 유상증자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공시로 유상증자 하겠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어제 더벨 기사에서 유상증자를 1조에서 2조 원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검토 중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진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하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3분기에 사실 이 롯데케미칼의 현금성 자산이 이 단기금융 상품하고 합치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제머티리얼즈 인수대금도 2조 원대 정도 인수대금이 들잖아요. 그거 뭐 포함하고 대여하는 것도 해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기사상으로 1조에서 2조 원까지나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시장의 예상과는 굉장히 좀 다른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제 희석을 좀 우려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악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좀 많이 하향이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이제 항복하는 수준인데. 네, 주택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는 있죠.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그 대출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4%까지 올라왔다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경기가 좀 안 좋은데 그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NH증권에서 GS건설 목표가를 4만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하향을 했고 DLENC도 7만 5천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참 좋지 않은 게 이 하향한 이유를 보니까 실적 추정치 하향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멀티플도 같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항복 선언이 거의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순연금 이하로 목표 주가를 만든다는 게 과연 옳은가?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목표 주가를 순연금 아래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DLNC는 이 가격이면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순연금 이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부채 대손 충당금 1조 이상 쌓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조 이상 쌓아놓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뭐 이거저거 다 합치면 단기장기 금융상까지 합치면 1조가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격을 낮춘다? 조금 굳이 물론 안 좋죠.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리고 당분간 안
올라올 것 같지 않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런데 좀. 네. 근데 일단 지금 업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경민 그 팀장님하고 대담을 했었잖아요. 네. 건설 업종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기관 세미나를 다녀보면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아예 없지. 네. 왜냐하면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뭐 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항복한 상황이라서 가격은 뭐 상당히 좀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저 44,000원이면 한 1조 한 7천억 정도인데 DL 인식 기준으로 수년금 아래예요. 거의 이것저것 물론 수년금을 이렇게 쪽쪽쪽 빨아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웃기잖아요. 웃기긴. 내가 재산을 1조를 갖고 있어. 그리고 돈도 벌어 못 버는 것도 아니야. 적자는 아니야. 뭐 예를 들어 한 2, 3천억 벌어 1년에. 근데 너는 9천억짜리야? 이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진 않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수년금보다 시총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걸 투자 포인트로 잡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가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하려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M&A라든가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으면 사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의 내부 뭐 재무 상태를 뭐 개선을 하거나 이런 뭔가 행동주의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여지가 있는 기업들은 일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M&A 시도가 들어오거나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 숨어있는 수년금에 대한 가치를 시장에서 알아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기업들은 이 수년금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상태, 뭐 PBR이 1보다 낮은 상태 이런 상태가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 위원도 전부 순자산 미만의 주식만 했잖아요. 네. 상당히 낮은 가격 그리고 거의 수년금하고 시가총액이 붙은 왜냐하면 대공황 후였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많았어요. 기업들이 그런 거 했는데 그 중에서 재미 본 거는 가이코 정도밖에 없잖아. 예. 근데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저는 이 방법은 잘 안 읽는 방법인 건 맞아요. 그렇죠. 잘 안 읽어요. 근데 투자를 좀 오래 해보면 빨리 돈 벌어도 100억, 200억, 300억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근데 해보면 안 읽는 것만 잘 하시면 수익률은 운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안 읽는 방법을 좀 연구를 그거는 꼭 마음에 좀 염두를 해주셔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빈살만 방안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면요. 조단위 계약들 뭐 예상대로 체결을 했습니다. 보니까 방안에 맞춰서 사우디하고 26건의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좀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뭐 세팅 다 해놓고 방문만 한 것 같습니다. 5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민간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의 계약이었고 17건은 공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과 사우디의 기관과 기업들 간의 계약이었고 3건은 이제 사우디가 투자한 S-오일 그리고 S-오일과 국내 건설사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네, 이미 뭐 판이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옴시티 수혜주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근데 현대 로템이 네옴시티에다가 2조 5천억 규모의 고속철도 MOU를 체결을 했는데 오늘 현대로템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요거는 네옴시티 관련돼서 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철도주가 사실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8.6조 원 규모의 중전철 확장 사업 요거를 하고 있는데 요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오늘 철도주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외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언급하기로는 G20 정상회의를 활용을 해서 중전철 3, 4단계 사업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과 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한국은 요 4단계를 참여를 하거든요. 12km 정도 구간을 연결하는 총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뭐 부산산업, 대아TI 이런 데는 많이 올랐고요. 뭐 부산산업 상한가 같고요. 대아TI 2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도 그것 때문에 한 5.5% 오른 게 아닌가 싶고 나머지 뭐 네옴시티 수혜주로 불렸던 종목들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 아까 15% 떨어진 것도 말씀드렸는데 한미글로벌 마이너스 12%, 히림 마이너스 8%, 유신 마이너스 10%, 성신양의 마이너스 7%,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마이너스 4% 정도. 그리고 뭐 회담을 했던 그룹 총수들 많이 회담을 했잖아요. SK, 한화, 하나솔루션도 뭐 1.6%, 1.2%, 3%씩 다 오늘은 뭐 관련주들이 다 하락은 했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나라 전철 잘 만들죠.
잘 만들죠. 타보면 일본 전철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젠. 소음도 많이 줄었고 옛날보다. 이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뭐 아직은 수출 기록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지하철을 깔아줘야 되니까. 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은 또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네. 쪽집게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은 참 일주일 마무리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요즘에 제가 하면 빠지고 쪽집게님 하면 오르더라고요. 내일은 오르는 날이네요. 마법이 열리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